좋아요. 챕터 6고 우리의 제목은 Time and Frequency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프레 트랜스폼 하고 나서 주파수 도메인의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봤을 때 흔히 매그니튜드 영상을 많이 그렸어요. 그죠? 그리고 늘 얘기를 했어. 아, 여기 페이즈가 있는데 페이즈 안 그린다고 하기도 했고 또는 가끔씩 페이즈를 그리기도 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로렌츠안에서 흔히 이렇게 로렌츠안 커브 이렇게 예쁜 벨 쉐입, 벨보다는 좀 더 픽 같이 생긴 쉐입 그걸 그렸지만 또는 페이즈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도 그렸어요. 네. 우리가 어떤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흔히 매그니튜드 파트랑 페이즈 파트로 나눠서 그림을 그려요. 네. 페이즈. 그죠? 이렇게 나눠지고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떼서 본다면 이렇게 써서 스케일을 했을 경우 얘를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얘는 주어진 주파수 F라는 것에서의 에너지니까 얘를 에너지 덴시티라고 부를 수 있고 펑션이니까 에너지 덴시티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 사이 굉장히 델타가 사실은 되게 작겠죠, 당연히. 그러면 실제 그 구간에서의 실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가정은 F부터 F 플러스 델타 F까지 값이 그 XF 값은 컨스턴트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 피지컬 미닝이 어떤 주파수 F1이라고 할게요. F1에서의 에너지 덴시티를 얘기해요. 그 주파수 컴포넌트가 원래 신호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매그니튜드의 스퀘어를 에너지라고 부르니까 원래는 매그니튜드고 매그니튜드의 에너지 덴시티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페이즈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수업까지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프레 트랜스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도좀 아주 좋아요. 리니어 페이즈, 타임 시프트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 페이즈라고 했을 때는 쉬프트인가 보다. 뭐 리니어 페이즈는 쉬프트 타임 딜레이였으니까 적어도 리니어 페이즈 아니더라도 쉬프트인가 보다. 뭐 그 정도의 인투이션이 또는 기억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 근데 우리한테 사실 확 다가오진 않아. 이 페이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조금만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주파수 도메인의 representation이라고 하면 얘가 뭐야? 얘가 magnitude. 그다음에 여기가 phase죠. 특히 얘가 뭐라고 쓰냐면 그냥 phase라고 얘 부르지 않고 phase offset이라고 부르죠. phase가 얼마나 shift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쟤를 리얼 파트만 취해 보아가지고 값을 구하면 얘는 so sin pi fct 플러스 phi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phi가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가 돼요? t라고. 예를 들어 phi가 0이면 이렇게 얘가 phi가 0이고
그 파이가 좀 달라지면 당연히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얘가 쉬프트 돼서 와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파이가 좀 더 가면, 이런 그림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엉망이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인이 돼버리게 하죠. 그죠? 그래서 파이가 하는 게, 페이즈인데, 페이즈 중에서 페이즈 옵셋인데, 그러니까 하는 게, 언제 y를 지나가는지 결정하죠. 아, 잠깐만.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어요. 얘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라서 매그니튜드는 여전히 프레이 트랜스포머에서 얘가 매그니튜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내면 뭐냐면 어 뭐가 돼요? 델타 펑션이 돼요. 델타 쉬프트 F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에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가 페이즈 옵셋이 되는 거잖아. 페이즈가 되는 거죠. 그 페이지가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요. 지훈. 잘 포인트아웃 했어요. 안 그래서 엉뚱한 뭔가 설명을 되게 꼬여서 한 것 같아요. 좋아요. 다시 설명을 할게. 뭔가 이상했었어. 좋아요. 우리 관심사는 어떤 신호의 매그니튜드 말고 페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만약에 요런 XT라는 신호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요거의 XT가 요 신호예요. 그랬을 때 얘 주파수 도메인의 표현 XF는 4 곱하기 델타의 F-FC에 곱하기 익스포넨셜 J 파이가 되니까 그죠? 그럼 매그니튜드는 여전히 4가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 페이즈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 옵셋이 되는 거죠. 얘를 페이즈 옵셋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페이즈 옵셋이죠. 그랬을 때 걔가 타임 도메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페이즈 옵셋이 그걸 바라보면 아까 우리 파이가 얘기한 게 쉬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신호를 리얼 파트만 떼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데 타임 축에서죠. 그랬을 때 파이가 얘기해 주는 게 타임 딜레이를 이 웨이폼 똑같은 사이너소이드 또는 코사인 웨이브가 있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느냐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타임 딜레이를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전히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도 매그니튜드는 얘를 결정하는데 그죠? 얘가 크고 작은 게 신호한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페이지 별거 아니지 않아? 그냥 언제 시작하는지만 결정하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느낌이 되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페이즈가 우리 입장에서 이 웨이폼 현재는 모양이 안 변하잖아. 타임 딜레이만 되니까. 그 이유가 주파수가 하나인 거였어요. 만약에 주파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와요. 이 페이스 딜레이가. 그래서 그걸 볼게요. 자, 여기가 세 개의 코사인이 더해진 웨이폼이에요. 그 세 개의 코사인이 각각 다른 그 페이즈를 가지고 더해졌을 때 정확하게 이퀘이션을 보면 여기 안 맞네. 이 정도 괜찮잖아요. 그죠? 코사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각각의 phi 1, phi 2, phi 3가 있었을 때 그 phi 1, phi 2, phi 3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런 웨이폼이 될 수도 있고 그것과 똑같은 타임 딜레이가 생긴 애일 수도 있고 이 웨이폼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의 웨이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얘랑 얘는 진짜 드라마틱하게 달라요. 그죠?
다른 웨이브야. 다른 신호야. 그죠? 우리가 매그니튜드가 달랐을 때 내가 아까 그 신호에서 매그니튜드를 내가 모듈레이트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페이지가 똑같더라도 굉장히 다른 신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4t, 4파이 t 값이 코사인의 두 번째 텀의 앰플리튜드가 3배가 커진다. 그럼 이 모양에서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큼 페이스도 많은 영향을 줘. 네.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코사인들이 각각에 대해선 타임 딜레이지만 걔들이 섞여 있으면 그 타임 딜레이가 어떻게 서로 캔슬 아웃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 웨이폼의 파형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영상에서 나타나요. 영상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얘가 원래 영상이에요. 오리지널 이미지이고 이 영상의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센터가 DC고 끝쪽으로 갈수록 하이 프리퀀시예요. 이 영상의 페이즈는 이렇게 생겼어. 좀 알 수가 없죠. 페이즈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페이즈가 이런 거는 0에서 2파이뿐이 없잖아. 페이즈란 건. 그러니까 모든 주파수대에서 페이즈 값이 비슷한 값들을 그냥 가져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다르죠. 어때요? 가운데가 진짜 밝죠. 그리고 X축하고 Y축 상이 진짜 밝죠. 네. 그 이유는 특히 가운데가 밝은 이유는 영상은 주로 로우 프리퀀시가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이 여기 보면 이런 거 다 로우 프리퀀시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이런 것들. 네. 로우 프리퀀시가 되게 플랫하게 별로 안 변하는 신호들은 다 로우 프리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 영상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 영상도 보면 로우 프리퀀시가 상당히 많아. 이런 거 되게 플랫하잖아요. 그죠? 여기 하얀색, 여기 이런 것들은 다 로우 프리퀀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상이랑 자연계 영상이라는 것은 요 가운데 부분에 센터 오브 K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여기에 KX, KY라고 두 개의 만약에 다른 주파수 축을 얘기하면 센터 부분에 에너지가 많아요. 그게 거의 항상 일정한 거. 좋아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영상에 대해서 페이즈는 이거의 페이즈를 그냥 가져와요. 근데 이 영상의 매그니튜드 있잖아. 이 영상의 매그니튜드 가져. 주파수만. 얘 프레 트랜스포에서 걔의 매그니튜드. 원래는 이 영상의 매그니튜드 이거였잖아. 얘 무시해보고 얘 매그니튜드 갖고 와서 얘 페이즈 곱해. 그러 다음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포 하면 이렇게 나와. 어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보에서 페이즈를 가져오고 이 정보에서 매그니튜드를 가져왔잖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절반 가져왔잖아. 그죠? 그럼 영상이 섞여서 나올 거야 될 거였잖아. 영상이 섞여서 나오잖아. 어떤 영상이 나왔어요? 페이스에 되게 도미넌트하게 영상이 나와. 그죠?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페이스는 위치별로 다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매그니튜드는 자연계 영상들은 센터 오브 케이스 베이스의 에너지가 훨씬 많아. 얘도 되게 많았던 거야. 얘랑 패턴이 비슷했던 거야. 어느 정도. 물론 다 똑같진 않지. 그랬더니 대략 비슷한 영상이 나와. 그래서 사실 페이스가 힘이 세요. 물론 매그니튜드도 얘를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많은 정보가 날아가지.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상에 대해서 매그니튜드 무시했어. 다 일로 둬버렸어. 그리고 페이즈만 갖고 왔어.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매그니튜드 정보 다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많이 정보가 날아가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정보가 많잖아. 왜냐하면 자연계 영상들은 대략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봤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분에서 우리 그때 그 세라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 기억나죠? 우리 세라의 그란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인데 전멸법이고 얘를 우리가 흑백으로 만든 다음에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 왼쪽과 같은 정보가 된다고 했어요. 어때요? 요 그림.
요 흑백이에요. 왜냐 RGB잖아. 만약에 컬러였으면 RGB니까 요런 영상이 세 개가 있어야 되고 사실 요런 영상뿐만이 아니라 페이즈도 세 개 있어야 되지. 얘는 당연히 매그니티드 영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어때? 특성이 어때요? 센터 오브 K 스페이스 여기 KX, KY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되게 많아. 그다음에 X축과 Y축의 에너지가 많아. 전혀 다른 그림인데 굉장히 매그니티드의 영상 그 그림의 프레 트랜스폼 한 거에 매그니티드 패턴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죠. 물론 당연히 같진 않아. 네.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 영상에서의 각각의 포인트는 이런 사이누소이드, 스페이셜 사이누소이드를 얘기한다고 했죠. 각각의 위치마다. 좀 더 멀리 나가면 하이 프리퀀시, 더 멀리 가면 잘 안 보이고 반대쪽으로 가면 KYAS로 하면 X 방향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대각선은 이쪽 방향. 어쨌든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실 페이즈 영상에 대해선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야 설명하지만 페이즈 영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그니튜드 영상은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임을 반대로 해버리면 걔의 프레 트랜스폼은 페이즈만 바뀐다. 그죠? 타임 리버설은 이게 뭐예요? 매그니튜드는 바뀌지 않고 페이즈의 리버설만 생긴다.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그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1도 못 알아듣잖아요. 어떤 노래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게 페이즈의 신호 사인만 바뀐 거예요. 그만큼 페이즈가 힘이 센 거예요. 소정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매그니튜드가 자연계 영상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비자연계 영상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까 사이누소이드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건 비자연계 영상인 거지. 그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보면 매그니튜드에서 한 포인트만 밝겠지. 너는 두 포인트만 밝겠지. 코사인이었으면 두 포인트가 밝은 거지. 또는 여러분이 아는 프랙탈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랙탈 구조도 프랙 트랜스폼 해보세요. 되게 대단히 재밌게 특정 주파수에만 정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크로마. 초록색 화면. 그거는 센터 오브 K 스페이스에만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 특징이 없는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특성을 가져. 2D 영상의 페이지를 프레 트랜스폼 한 것도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대단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별로 큰 의미가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즈가 굉장히 빨리 변해요. 0에서 2파이이기 때문에 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이 아니라면 하이 프리퀀시만 잔뜩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주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멜랩에서 되게 시도를 해보면 내 생각에 그냥 그 특정 주파수 랩이 되게 빨리 변한다면 그 특정 주파수만 에너지가 되게 큰 프레 트랜스폼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좋은 질문들이요. 얘를 더 가기 전에 뭐 다연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자연계 로우 프리퀀시 형태가 많이 지니고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내 카메라 사진을 보면 여기 다 플랫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다 플랫하잖아. 얘 로우 프리퀀시들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그래. 물론 이제 단순히 플랫하지 않아도 로우 프리퀀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벽에 보면 뭔가 플랫하고 색깔이 바뀌었다, 플랫하고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걔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로우 프리퀀시 텀이 꽤 많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요. 우리 LTI 시스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됐었어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런 식의 각각의 프레이 트랜스포머의 곱이 출력이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를 매그니튜드한 페이지로 나눠서 보면 힘이 쫙 빠졌어. 요 안에 거를 쓸게요. 요 안에 거를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LTI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X, H 아니잖아요. 그죠? X는 입력이었고 H는 뭐였죠? Impulse Response Function의 Fourier Transform. 그러면 입력에 대해서 내가 얘를 시스템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입력 신호에 대한 얘가 해주는 건 phase shift가 돼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다 내가 얼마만큼의 개인을 갖느냐, 얼마나만큼의 페이지 시프트를 갖느냐는 다 프리퀀시의 펑션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모든 프리퀀시에 대해서 컨스턴트 개인을 갖는다면 그건 프리퀀시 인디펜던트하게 신호를 앰플리파이 시키는 거겠죠. 내가 만약에 모든 주파수 대에서 얘가 컨스턴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얘가 컨스턴트인 것과 얘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리니어한 거.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얘가 컨스턴트면은 얘 두 개는 더해져서 나의 페이즈가 어떻게 돼? 내가 페이즈가 컨스턴트 페이즈 옵셋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페이즈가 그대로 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다시 말해서 페이즈가 변해 있죠. 근데 우리 하연이 얘기한 것처럼 얘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얘가 리니어 페이즈라고 할게요. 리니어 페이즈라는 건 뭐야? 2파이 f 알파 정도 돼. 내가 주파수마다 페이즈가 달라지긴 해. 근데 그게 컨스턴트 스케일링을 가지고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신호에 대해서 타임 딜레이 된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재밌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엄청 강조를 했었고 굉장히 리니어 페이지 노래를 해왔으니까 이제 진짜 얘가 리니어일 때랑 넌 리니어일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리니어 페이지라면 나의 필터 또는 나의 시스템 impulse response function에 프레 트랜스폼 한 것의 페이즈 그렇죠? 이름이 되게 기네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파이 FA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질문. 왜 내가 여기서는 분명히 플러스로 썼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썼을까? 마이너스로 썼을까? 마이너스 쓰는 것의 장점. A는 양수라고 할게요.
네,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썼을 때 무슨 장점이 생기는지. HF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아요. 네,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답을 했어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림으로 보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페이지로 찌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페이지니까 요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가장 단순한 케이스를 우리가 고려하면 좋으니까 만약에 이게 1이었으면 우리의 이 시스템이 입력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출력이란 것은 우리의 시스템과 입력의 곱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출력은 결국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를 A만큼 딜레이 시킨 신호가 되는 거죠. 어때요? 타임 딜레이가 생긴 거죠. 마이너스를 굳이 붙여줬던 이유는 타임 딜레이를 만들고 싶어서. 왜냐면 시스템들은 주로 고절하면은 타임 어드밴스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고절 시스템에서는. 물론 고절 시스템은 아니어도 되니까 타임 어드밴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리얼타임 시스템 생각해서 고절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으면 A가 타임 딜레이면 좋잖아요. 그런 이유로 얘에 흔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 아주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리니어 페이즈는 타임 딜레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뭐 내 목소리를 저쪽 핸드폰으로 보냈는데 그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내 목소리가 누군지 못 알아듣게 음색이 변해버리면 곤란하잖아. 그죠? 보이스 피싱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음색이 보내면 곤란하지만 내가 아 했을 때 한 0.2초 뒤에 미국에 아 하고 도착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그래서 많은 시스템들이 이 리니어 페이즈를 갖는 거, 그 결과 타임 딜레이를 갖는 건 대단히 비나인해요. 비나인하다는 게 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고로 투머에서 암을 딱 검사를 했을 때 비나인이나 멜리그넌트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른 거예요. 비나인이 이제 양성 종양으로 여러분 죽지 않는 거 얘기하고 멜리그넌트는 악성 종양으로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거. 물론 양성 종양이라고 해도 크기가 크면 나중에 악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많이 리니어 페이즈만을 얘기해가지고 마치 리니어 페이즈가 아닌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리니어 페이즈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타임 딜레이가 있어서 생기는데 리니어 페이즈가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페이즈는 신호를 많이 바꿔요. 신호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의 프레드 트랜스폼이 non-linear 페이지를 가지면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이걸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페이지를 가느냐. 특히 리니어 페이지를 가져주는 거는 대단히 우리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경우에 최선일 수 있어요. 모든 시스템들은 주로 타임 딜레이를 붙이게 되고 모든 시스템 아직 많은 시스템들은 리얼타임 프로세싱 하다 보면 타임 딜레이는 피할 수가 없거든. 뭔가 프로세싱을 하다 보면 타임 딜레이를 항상 만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뭐 있어요? 우리가 두 개를 에버리징하는 필터. 뭐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그 2분의 1 해서 두 개 에버리징하면 0.5만큼의 타임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서 무빙 에버리지 하는데 가장 최선은 리얼타임이니까 코절이어서 코절 시스템에 대해서
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최선은 타임 딜레이를 가는 거. 물론 코드 시스템 아니어도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정보도 내가 볼 수 있다면 타임 딜레이 없이 프로세싱을 할 수 있지만 그건 고절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시스템. 그다음에 또 하나만 써놓을게요.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단어 하나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돼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매그리트 상에서는. 이런 것을 all pass filter라고 해요. 옛날 같으면 이런 HF의 절대값이 1인 필터라고 여러 번 되겠으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죠. 얘는 뭐예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매그니튜드는 1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페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신호의 모양은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올 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마치 필터가 아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드라마틱한 필터 영향을 가져요. 결국 우리의 질문은 이제 non-linear phase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리니어 페이지는 다들 알았어. 타임 딜레이고 비나인하대. 괜찮대. 좋아. 난리니어 페이지는 뭘 할까? 예를 들어서 난리니어 페이지 중에서 piecewise linear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됐죠? 얘는 non-linear해요, 당연히. non-linear 하죠. 근데 물론 non-linear 케이스 중에서도 나름 우리한테 이해가 되게 쉽게 될 수 있는 piecewise linear해요. 다시 말해서 요 구간 동안은 linear하고 얘랑 얘도 linear하긴 해요. 그냥 바깥 구간에 하나의 타임 컨스트를 갖고 내부에서 하나의 타임 컨스트를 가져. 얘가 주파수 도메인으로 따지다. 그리고 올 패스 필터라고 할게요. H2F는 2. 1. 무슨 소리? 네. 그다음에 우리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입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K가 threshold라고 할게요. 여기에. 네, 여기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나의 입력이 뭐가 들어왔냐면 나의 입력이 XT가 이런 거라고 할게요. 다시 말해서 여기가 1kHz짜리 신호였고 여기가 4kHz짜리 신호라고.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결과를 보면 생각해보면 얘에 대해서 1kHz에 있으니까 타임 딜레이를 갖죠. 얘만큼 타임 딜레이를 갖잖아요. 얘 미분값이 타임 딜레이니까 뭐 적당한 값의 타임 딜레이를 가져서 이 정도의 타임 딜레이를 가졌다고 할게요. 그 다음 건 어때요? 4kHz가 여기에 있고 사실은 굳이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보다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가 윈도우가 있으니까 사실 싱크 컨볼루션 해가지고 얘 정확하게 1kg에 있지 않고 약간 더 넓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코사인이니까 왼쪽 오른쪽 같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일단 무시하고 그냥 인투이션으로 생각하면 4kg니까 여기에 있고 얘 슬롭은 더 높으니까 요만큼의 타임 딜레이보다 더 긴 타임 딜레이를 가져서 이게 갭이 더 커졌겠죠. 쓰고 여기에 4K 사인 소리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오리지널 시그널 하고 보면 우리는 알죠. 눈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시프트 했구나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웨이폼 전체를 통으로 봤으면 얘 웨이폼과 얘 웨이폼은 굉장히 다른 웨이폼이에요. 그죠? 네. 굉장히 다른 웨이폼. 그거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다르다. 느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굳이 타임 딜레이를 하지 않고 타임 어드밴스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non-linear phase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 입력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시작했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때요? 더 빨리 와서 여기서 겹쳤죠. 웨이폼이 겹쳐서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 특히 두 개의 주파수가 겹친 영역이 생기고 이제는 얘랑은 완전히 다른 웨이폼이랑 눈에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non-linear 특히 아주 단순하게 piecewise linear인 케이스도 웨이폼들을 많이 왜곡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음성을 보냈을 때 남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심플한 케이스예요. 그죠? 그냥 non-linear가 아니라 piecewise linear인 되게 좋은 컨디션에 대해서 우리의 입력도 굉장히 복잡한 주파수들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되게 디스크리트한 톤들이 타임 딜레이를 갖고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신호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난리니어가 진짜 난리니어 페이즈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페이즈였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목소리 중에 내 목소리에서 저주파 목소리는 타임 딜레이가 조금 있을 거고 고주파로 갈수록 내 목소리에서 타임 딜레이가 커져요. 그죠? 그러면 내 저주파 음성 파트가 이렇게 딜레이가 됐다가 내 원래 갖고 있었던 고주파 음성이 얘 전체적으로 시프트가 돼 있잖아. 그리고 사실 아까 이그젬플에서는 입력이 X 뭐 두 개의 주파수가 따로따로 나왔지만 실제로 다른 목소리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저주파 동시에. 그죠? 모든 세그멘트가 저주파랑 고주파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들이 이걸 이용해서 타임 딜레이가 고주파만 약간 밀리고 저주파는 덜 밀리고 해서 음색 같은 게 많이 변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하연이 질문이 있어요. 특정 주파수에서의 타임 쉬프트는 미분으로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식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딜레이가 되는지, 타임 딜레이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거를 그룹 딜레이라고 해요. 어떤 페이즈가 있는데, 네,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페이즈를 갖는데, 대략 어떤 주파수, 특정 주파수 부분에서는 얘를 이렇게 approximation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자연계의 시스템들은 리니어 페이즈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페이즈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어디서는 컨스턴트 하다가 어디서는 되게 줄기도 하다가 또 컨스턴트 리니어 페이지인 것 같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망했네잖아. 그죠? 우린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신호 자체가 굉장히 네로우 밴드 신호라고 할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신호를 보내는데 요 밴드 내에서만 보내. 또는 요 밴드 내에서만 신호를 보내. 그러면 또는 요 밴드 내에서만 보내. 그 밴드 내를 줌인해서 보면 얘는 거의 플랫하고 얘는 거의 리니어고 얘는 또 거의 요정켜. 네. 즉, 내 신호 자체가 굉장히 네로우 밴드라면 내가 내 시스템이 전체적인 프리퀀시 레인지에서는 굉장히 난 리니어하지만 그 주파수 대해 내 신호 주파수에 대해서는 approximately linear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쓸까요? 다시 쓸게요. FC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C 플러스 알파. 알파가 여기 겹치니까 안 되겠네. 델타라고 합시다. 네. 델타 스몰.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출력이란 것은 그 신호, 내 신호가 되게 작아서 그래요. 내 신호가 나의 XF 자체가 그 밴드 내에서만, 요 밴드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합시다. 이게 꽤 리얼리스틱한 게 사람의 목소리는 또는 우리가 귀로 듣는 건 20kHz뿐이 안 돼. 근데 우리가 라디오 보낼 때 같은 경우는 몇백 메가헤르츠잖아, 킬로헤르츠나. 그러니까 사실 되게 내로우 밴드야, 대부분. 그럴 경우 요거 가정을 할 수 있고 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신호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inear phase, constant phase offset과 linear phase term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아, 야, 무조건 그렇게 되느냐. 이게 급속하게 떨어지고 내가 보내고 싶은 신호가 그보다 더 넓으면 어쩌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난리니어하게 커빙 하는데 내 밴드가 이렇게 되면 어쩌냐. 아, 그럼 당연히 안 돼. 그럼 당연히 안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내 신호가 정말 내로우하고 그 사이에서는 대략 이렇게 리니어하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룹 딜레이를 define 할 수 있어요. 주파수의 펑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룹 딜레이를 정의하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의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몇 초 뒤에 어디 뭐 미국에 전달이 되느냐. 그랬을 때 평균적인 딜레이 타임 있죠. 딜레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전화를 할 때는 태평양에 그 광 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그거 알아요? 다들? 우리가 미국에 전화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태평양에 데이터 케이블이 광 케이블이 실제로 매설돼 있어요. 아, 매설은 아니지. 이렇게 떠 있겠지. 태평양은 바다가 깊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떠 있겠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근데 그 광 케이블이란 게 밴드가 되게 넓잖아. 광이다 보니까 주파수 밴드가 꽤 넓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난리니어 페이지를 갖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운이 좋으면은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걸려서 내 타임 딜레이가 거의 없이 도착했어 내 목소리가. 근데 어느 날은 내 통신사가 나를 여기다 어사인했어. 그럼 타임 딜레이가 생겨서 도착하겠죠. 그럼 이런 날은 상대방하고 전화할 때 되게 딜레이 먹어서 전화하는 날 있잖아.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저쪽에서 딴소리하고 대화할 때 쟤랑은 왜 자꾸 내 말을 씹어 이러니까는 이제 내 말 얘기하는데 계속 걸리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그날 따라서 그룹 딜레이가 많은 채널을 내가 잡아서 그런 거야. 가끔씩 그 광 케이블을 사고가 물기도 해. 그러면 그 보수 공사도 하고 해야 돼요. 상어가 물면 요 그룹 딜레이 그 캐릭터리스틱이 또 달라지기도 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해. 그리고 이게 실제 잠깐만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AT&T에서 매설한 여기 있다. AT&T에서 매설한 그 실제 전화선의 페이즈 프로파일이에요. 페이즈 프로파일이고 페이즈는 2파이마다 랩이 생기니까 그걸 언랩핑해서 페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고 그럼 주파수별로 얼마만큼의 그룹 딜레이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주파 50Hz에서는 딜레이가 꽤 많이 생겼다가 0.1초만큼 생겨요. 150Hz에서 내부 목소리 160Hz는 0.06초가 생겼다가 300Hz 주파수는 뭐 0.02
세크만의 타임 딜레이가 있는 거야. 다행인 건 얘들은 사실은 300Hz 정도는 귀에 들리는데 나머지는 아마 안 들릴걸요. 300Hz도 아슬아슬하게 들릴 거야. 네. 근데 뒤로 갈수록 더 컨스턴트해지고. 그럼 요걸 미분한 게 요건 거죠. 그죠? 자, 드디어 보데 플롯이 나왔어요. 우리가 방금 페이즈를 봤을 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즈는 익스포넨셜 위에 달려 있어서 뭐 인풋에 페이즈가 있었으면 나의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에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겼을 때 페이즈가 있어서 두 개 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되게 편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눈재중으로 두 개를 합칠 수 있었어요. 근데 매그니튜드는 안 되잖아. 매그니튜드는 기본적으로 내 인풋 신호와 나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주파수 레프레젠테이션 둘 다에 이 곱해지잖아요. 곱해지면 사실 눈으로 이렇게 더할 수는 없어요. 그건 되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또는 흔히 사용하기 시작한 게 로그를 취해서 표현을 하면 다 더해져 버리니까 되게 편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얘기할 때 impulse response function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 representation 출력의 프레 트랜스폼 한 거는 로그를 취하면 대단히 쉬워요. 그렇죠? impulse response의 프레 트랜스폼 한 것에 로그를 취한 거 플러스 입력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의 로그를 취한 거. 그래서 phase랑 똑같이 magnitude additive 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건 좋잖아. 그죠? phase로 그런 것처럼 magnitude도 additive하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거를 쓰고 그런 이유로 그림을 그린 거 있죠. 로그를 취한 것을 그림을 그린 거를 보데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데 플롯 또는 이 보데 플롯을 그릴 때 또는 이렇게 로그를 취한 것을 어떤 신호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 신호 자체가 앰플리튜드라면 (20 로그 10을) 사용.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다루고 있는 신호가 파워에 대한 신호라면 10 로그 10을 사용해요. 여전히 dB는 dB. 그래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호가 앰플리튜드인지 파워인지를 구분해서 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dB에 대해서는 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dB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으면 앰플리튜드에서는 게인이 1이란 얘기예요. 아무 게인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마이너스 20dB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신호의 앰플리튜드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 또는 반대로 20dB 게인이 있었다는 얘기는 신호가 10배 커졌다는 얘기고 6dB 게인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신호가 2배가 증가하는 거. 뭐 되게 비슷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10dB, 마이너스 10dB가 될 거고 특히 뭐 3dB면 곱하기 2배 게인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어디서 게인이 얼마야 하면 6dB 나왔어. 그러면 신호 2배 커졌구나. 앰플리튜드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는 20dB 증가했네. 10배나 커졌어.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감이 없잖아. 감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동네가 지금 앰플리튜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파워를 기준으로 하는지 구분도 해야 돼요. 사실 의미는 맞죠. 여기가 앰플리튜드였으면 또는 얘를 파워로 하고 싶으면 여기 2를 데리고 와가지고 스퀘어를 하면 앰플리튜드의 스퀘어가 파워가 되니까 이게 의미는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페이즈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페이즈가 뭐고, 페이즈가 얼마나 중요하고, 페이즈 어떻게 사용하고, 뭐 그런 기타 등등 얘기들을 오늘 되게 열심히 얘기했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리니어 페이즈, 그죠? 타임 딜레이. 요거를 확장해서 non-linear 페이즈 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럼 페이즈가 얼마나 영상이라든지 음성에서 큰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직접 볼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